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이재성입니다. 어, 이 올해로 우리 건강주택 포럼이 제 19회를 맞이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 유튜브를 통한 이 라이브로 건강주택 포럼을 열었는데, 올해도 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이 이제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도 이 올해는 이제 건강주택 포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같이 만나서 대면에서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요. 올해도 이제 지금 건강주택 포럼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실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원래 계획돼 있기는 여러 기관에서들도 오셔서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스튜디오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도 이 공간이 이 스튜디오 내에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 웬만한 것, 환경부나 아니면 환경부 산하 기관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모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주제인 실내 공기 공간 인증 이 제도에 대한 제안은 오늘 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이 주제에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실내 공기의 그 공간의 인증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는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이 과연 안전한가, 아니면 뭐 맘 놓고 숨 쉬어도 되는지, 이런 게 좀 불안하죠.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서 그런 기관들에서 인증을 해준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뭐 법적 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적 기준 외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한번 해보니까 실내 공기를 정말 정확하게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비용 받고 돈 받고 이거를 인증을 내줘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우리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런 거를 해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 관련 분야들을 이제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으로 조금 글들을 좀 올려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그 장점은 이렇게 대화하고 뭐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동향을 봤더니 온라인이 더 편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이제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거든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의 장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 뭐 채팅창에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1번 미세먼지. 확실히 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미세먼지가 실내 공기 관리 항목에 들어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단체를 포함한 여러 그 시민단체들에서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실내 공기에 이제 미세먼지도 이렇게 오염물질로 이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말하죠. 자, 근데 이 미세먼지만 있다 보니까 초미세먼지라는 게 또 이게 더 위험해. 왜냐하면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석탄, 뭐 석유, 뭐 가스, 이런 화석 원료를 태워서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초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먼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 먼지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황사랑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지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뭐 초미세먼지 그러면 알아듣죠. 그 다음에 이제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하이드라고 요즘은 이제 발음을 이게 법적으로 폼알데하이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폼알데하이드, 포름알린이 원인이죠. 포름알린이 원인이고 썩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나 이런 데 이게 많이 들어가고요. 건축자재, 벽지 같은 데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발생하죠. 이거 굉장히 이것도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세집증후군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세집증후군 관련된 부분이라면 헌집증후군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 세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지내죠. 뭐 벽장 뒤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이사하려고 보면 곰팡이가 엄청나 있죠. 그런 데서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기 쉽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곰팡이 이런 것들도 실내 공기 오염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게 바로 뭐냐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뭐냐면은 VOCS라고 해가지고 뭐 톨루엔, 자일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의 화학물질 대부분이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내 공간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말 그대로 그런 물질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물질이 실내 공간에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많다 그러면은 암에 걸릴 확률들도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요런 거와 성격을 달리 한 게 6번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보일러를 켰는데 이렇게 그게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보일러의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원인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일산화탄소로 많이들 죽었는데 그게 바로 연탄가스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실내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라돈. 라돈은 이게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지하 공간 이런 데는 되게 위험하겠죠. 땅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위험한 건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얘들이 이렇게 그 방사능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흡연 다음으로 높은 폐암의 원인 물질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뭔지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인다 그랬죠. 다 눈에 보이지 잘 않는 것. 오히려 이제 잘 보이는 건 곰팡이 정도인데 대부분은 여기 지금 1번에서 1, 2, 3번 안 보입니다. 그리고 5, 6, 7번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내 공간에서 바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건강을 심하게 훼손하게 되는 이런 실내 공기 오염 물질들이 있죠. 더군다나 우리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바로 화학물질, 폼알데히드라든가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이런 것들, 라돈은 뭐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에 와서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알레르기. 자, 우리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이런 관련 분야로 왜 계속 지금 건강주택 포럼이 올해로 19년이 됐거든요. 19년이 됐는데 왜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냐면요. 이 19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전에는 없던 아토피, 이전에는 없던 알레르기, 뭐 이런 새집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생했는데 원인은 뭐예요? 달라진 거는 달라진 거는 이런 건축 자재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 나오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9년 전에 바로 이런 물질들을 우리 단체가 직접 측정을 해서 그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 각 언론에서 그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었죠. 자, 실내 공기 주의 발생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주방 내의 흡연, 그리고 외부 공기의 유입,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페인트, 단열재, 바닥재, 합판 등 건축자재. 자, 폼알데하이드 아까 얘기했던 새집증후군 원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자재에서 이게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온다? 가구류. 가구는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가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포르말린이라는 그 방부제에 이게 사용되는데 얘가 이 공기로 나오는 걸 폼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재 및 가구류에 이게 들어 있고요. 아까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 탄화수소류 이런 것들은 접착제 많이 들어 있죠. 접착제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벽지, 벽지 같은 데 보면은 이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페인트, 그 완전히 뭐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친환경 페인트라 해서 그런 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합판, 그리고 벽지, 합판 벽지에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했죠. 아까 등 건축자재, 실내에서 흡연하는 거, 그리고 개방형 난방기구, 그리고 살충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 제품, 생활화학 제품 많죠. 살충제, 뿌리는 거, 방향제, 이렇게 손톱에 바르는 이런 것들 냄새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바르고 빨리 휘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바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스레인지 등 탄화수소계 연료가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흡연, 취사, 난방 등으로 인한 연소 시에 발생하고요. 이거는 왜 위험하냐면 이게 일정한 농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뭐 학교나 지하철 이런데 우리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굉장히 이 농도가 높아지죠. 굉장히 농도가 높아지는데 농도가 높아진 곳,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곳에서의 그거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하면 두통 증세가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도 이 흡연, 취사, 난방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라돈은 땅에서 발생하니까 지하 공간 이런 데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지하수,
그리고 건축 자재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예, 이예림 님이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되네요 라고 말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해법에서 제가 제시를 하겠지만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드리미님, 키드리미님, MIRKI, 예, 드리미님이 드림님, 예, 꿈이란 뜻이겠죠. 라돈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라고. 예, 맞습니다. 라돈은 눈에 보이질 않아서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내 공기가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죠. 예, 라돈 예를 들면 주부들이 왜 이 폐암에 주부들이 그 담배 피는 그 사람들보다 담배 안 피는 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죠. 원인, 통계청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게 그 원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방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주방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초미세먼지라 그랬죠. 주방 내 조리 때. 저게 굉장히 큰 원인 물질이다. 그 다음에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걸렸다면 주 원인은 라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유세균들, 반려동물도 있네요. 저것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죠. 곰팡이는 이거 되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습기가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건강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호흡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폐암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천식, 호흡곤란, 혈액내, 염증 반응 이런 거죠. 포말데하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가슴 통증, 기침 이런 게 주 원인이죠. 눈, 코, 목이 따갑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호흡을 대면 호흡기계 증상, 자극계 증상이 있습니다. 희발성 유기화합물,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물질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호흡을 통해서 약 50% 인체에 흡수되며 인체 흡수율이 높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흡수가 됐을 때는 마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톨루엔 같은 경우에도 이 현기증, 피로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요. 두통. 자일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틸렌도 바로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고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 상태 유발,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혼수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는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이게 두통, 졸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환기가 잘 되질 않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산화탄소 라돈은 공기청정기로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실내 공기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환기입니다. 라돈, 무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공포. 그래서 자연 방사성 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폐암이라고 여기 분명히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주방에서 조리하는 거, 그게 이제 초미세먼지인데, 주방에서 조리하는 그것도 이 외국 논문들을 보면은 직접 이 폐암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원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외국 연구들을 봤는데 외국 연구에서는 이 연관성을 상당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자, 곰팡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알레르기를 유발하죠. 그리고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일부는 전염성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이건 법적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인데 지금 여기 보면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지하 역사, 그리고 지하도 상가, 그리고 철도 역사의 대합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뭐 이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죠.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PM10은 100, PM 2.5, 이건 뭐예요? PM이라는 거는 입자 크기를 말하고요. 여기 써있죠.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0이냐, 2.5냐, 뭐 이런 건데, 2.5는 그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PM 2.5는 50이야, PM10은 100 이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1000이합니다. 1000. 예, 근데 되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학교나 이런 데서는 2000 또는 뭐 3000이 넘기도 하니까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폼알데하이드는 100, 그리고 총부유세균은 여기는 지금 없죠.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그런데 이제 요게 그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는 요 기준을 요거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총부유세균 기준이 있죠. 여기는. 예. 그 다음에 그 폼알데하이드도 80 이하 좀 더 강화되어 있고요. 미세먼지도 35 이하죠. 그리고 그 미세먼지도 75로 좀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 주차장도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높게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조금 더 높고요. 체육시설 이런 데는 미세먼지를 막 운동하는데 이게 발생 안 시키게 할 수 없으니까 200 정도로 이렇게 해놨죠. 실내 공기 권고 기준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유지 기준, 이거는 권고 기준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유지 기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지키면은 뭐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권고 기준은 말 그대로 그냥 권고한 겁니다. 권고한 거. 그래서 이산화질소, 라돈이 권고 기준인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라돈도 권고 기준에 들어있고요. 총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도 권고 기준이죠.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되게 위험한 질병들에 노출될 수 있죠. 암 같은 것도 걸릴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권고 기준에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상당히 이제 느슨하죠. 500 이하 이렇게. 그런데 의료기관, 뭐 산후조리원은 기준은 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실내 주차장은 약간 높게 해놨겠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부분들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강화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성면 전부 철거를 해라라고 막 우리가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일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천천히 그거를 그 기준치가 좀 높게 설정된 적도 있었죠. 자, 외국의 실내 공기질 기준과 비교를 해볼게요. 미세먼지는 50입니다. 50. 우리는 100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가 늘 주장해 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초미세먼지, 실내 공간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로 하자. 아니, 초미세먼지 정도 실내 공간은 밀폐된 이렇게 공간 외부 유입만 안 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5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로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초미세먼지를 제가 이제 이 서울시의 담당 과장님이 있는 곳에서 이거 제안을 했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5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게 국민 건강이 중요하지, 이게 그래서 저는 25, 초미세먼지는 25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산화탄소, 이 농도는 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불안전 연소에 의해서 전통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없는 게 좋겠죠.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WHO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총부유세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거는 지금, WHO에서는 없습니다.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지금 실내 공기 관련된 이런 기준들은 사실은 그때 우리 단체에서 제안하고,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안하고 해갖고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법도
예, 관련 법률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는 이 실내 공기질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지금 100세 시대에 이르게 된 거는 물을 소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예, 그러면 이 공기까지 이제 깨끗해진다 그러면 훨씬 더 수명 연장이 많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때 이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한참 뭐 600만 원대의 그 아주 값비싼 공기청정기가 말 그대로 뭐 예약하고 6개월이나 지나야 6개월은 지나야 되는 정도로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다중이용시설 앞에 있는 이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죠. 이 다중이용시설. 예,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항만, 뭐 이렇게 그 공항, 뭐 터미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데는 당연하죠.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예,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된다. 두 번째,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아까 유지 기준은 꼭 지켜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 단속하고 규제 조항이 있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중요해요. 실내 표지가 부착된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 실내 표지, 예, 실내 표지. 이거 환경부가 이 실내 표지를 주는 환경부 표지입니다. 실내 표지. 그 부착된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다중이용 시설에서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할 때. 예,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벌금이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징역형이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징역형이 없는데 예, 징역형도 1년까지의 징역형을 하죠. 아직까지 징역형이 내려진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관련 분야들도 이 실내 공기질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하잖아요. 특히 어린이 시설, 뭐 산후조리원 이런 데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내 표지가 부착된 이런 건축 자재가 부착됐는지를 그 관에서 이렇게 이 점검할 때 가갖고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맑은 숨 인증 마크라는 게 있어요. 맑은 숨. 예. 예, 이거는 뭐냐면 환경부의 실내 공기 우수 시설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환경부의 실내 공기 우수 시설 인증을 받은 곳이다. 이게 이제 맑은 숨 인증 마크라는 겁니다. 맑은 숨 인증 마크. 그래서 환경부의 실내 공기 우수 시설 인증을 받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 같죠?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예, 여기 중요한 게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인증과 관련해서도,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잘 안 났습니다. 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뭐 BIS 관리하고 이런 거는 그냥 관련 협회 같은 데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원이라고 기술 표준원 이런 데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이런 자율적이라고 붙어 있는 것까지도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법에 넣으려고 하고 이 맑은 숨 인증 마크도 지금 환경부가 여기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인증사업을 진행했었죠. 시범사업 형태로 인증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거를 올해 이제 법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좀 했고요. 국회에서 이제 어떤 제안이 있었고 환경부에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직까지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환경부는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 얘기입니다. 자,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안. 예, 환경부 고시로 나와 있죠. 환경부 고시. 되게 짧습니다. 이 고시가. 예,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안. 가로 열고 안이 있네요. 안.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뭐, 1조에는 이제 얘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예, 적용 범위가 있고,
인증 기준, 예, 저 별표에 있는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미고요. 뭐 사후 관리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열심히 진행됐다는 건 아니니까 예, 재검토도 하겠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겁니다. 인증기준 평가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실내공기 인증제도 이런 거면 실내공기 인증제도 여기 또 우수시설, 이 시설이라는 거는 저는 공간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 만들 당시에 시설은 뭐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실내 공간 인증인데, 실내 공간 인증인데 우수 시설 그러니까 느낌은 무슨 공기청정기 그런 거 아니면 뭐 환기 시설 이런 거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실내 공기의 공간 인증 기준이 새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뭐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위험 물질이 없으면 되는 거겠죠. 뭐 이 건축 자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을 해서 라돈 농도가 라돈이 발견 안 되면 좋고요. 일산화탄소도 웬만하면 발견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폼알데하이드라든가 특히 초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25 이하가 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서비스를 대표하는 곳,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실내 공기 25 이하라고 하는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바로 그런 스타벅스에 그런 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요즘 뭐 굉장히 유행하는 게 ESG잖아요. ESG 역할을 기업 차원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그거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 건강주택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시상 행사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거 돈만 내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 제대로 된 정말 어떤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그게 ESG 아니겠어요? 근데 ESG마저도 요즘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지금 기준표를 보면은 여기 배점 이런 걸 보면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가산점이 붙어 있네요. 10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건축자재 사용 내역은 저거는 뭐예요? 저 배점이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재 사용 안 하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저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넓으면 10점의 배점을 더 준다 이런 거고요. 이런 어떤 제품 사용했느냐 2번 CO2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느냐 이것도 적합 부적합이네요. 그 다음에 자연환기 성능 확보가 됐느냐 그 다음에 기계식 환기 급배기 설치 기준은 어떠냐 이런 것들. 그리고 기계식 환기 부가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환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이거 보긴 봐야 되겠죠. 보긴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간에 그런 물질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맨 아래 4번 공기질 측정해 봤더니 이거는 이제 필수긴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실내 공기질 유지 권고 기준을 실내 공기질 유지 권고 기준,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합하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에 적합하면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을 줬다는 얘기죠. 저거 안 하면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들인데 저거를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고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인증을 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거보다는 더 강화된 것. 근데 그런 것들을 법보다 더 강화해가지고 정부가 인증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 분야들을 민간에서 해야 되고, 저는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고 4번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실내 공간 우수 시설 인증, 뭐 저라면 이제 실내 공기 공간 인증 제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내 공기 공간 인증, 그러니까 실내 공기 질자를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실내 공기 질 공간 인증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련 분야들을 뭐 우리가 지금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실내 공기 관련 분야들을 올해 이제 20년째 이렇게 쭉 해오고 있고, 당시로서는 건강주택이라는 용어만 해도 굉장히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주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라는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실내 공기 관리 문제는 더더욱 중요해졌죠. 이게 소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소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실내 공기가 계속해서 건강해야 바로 이 세균들, 바이러스들하고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곰팡이가 많고 이런 공간에서 원래부터 그게 기저질환이라 그러잖아요. 폐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그 기저질환자죠. 걸리면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 분야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공기질 측정이 좀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내 공간, 실내 공기질 인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이게 제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이런 실내 공간, 실내 공기질 인증 제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제대로 이게 이 인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는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이런 데 참여하고 싶어요. 좋죠. 왜 그러냐면 측정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우리 제품을 하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제품이 우리 제품 좀 써주세요. 뭐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우리 거는 여기에 좀 제품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저랑 같이 실내 공간, 저희 단체와 같이 실내 공간 실내 공기질 인증 제도 이런 거에 참여하면 아마 이런 관련 기업들 전체의 기업 발전에도 당연히 기여가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 실내 공기 질이 좋아지겠죠. 스타벅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디야라든가 또 어디죠? 할리스 커피 이런 좀 소비자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하는 공간들, 또 뭐 시청, 구청, 뭐 동사무소 이런 데들은 당연히 좀 이런 거를 해서 이거 봐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공기질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기질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관련 기업들 좋은 제품들도 써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제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것은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실내 공기질이 정말 좋은가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점검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제 제안은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새집중후군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집중후군 그러면 처음 제가 20년 전에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처음으로 측정하고 발표를 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고 했을 때만 해도 새집중후군이라는 용어도 낯설어 했는데, 갑자기 또 베이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플러시아웃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건 뭐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죠.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왕창 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건축자재에 들어와 있는 오염물질들이 빠져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며칠 걸리겠죠. 뭐 새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거의 1, 2주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죠. 플러시아웃은 뭐냐면은
예, 그 기계 환기 시설로 강제 환기를 시키는 것을 플러시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기죠. 자, 앞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내용 건축자재. 자, 요거는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실내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까 그 처벌 기준도 있었죠. 예, 이게 정착되고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실내용 건축자재 이런 거 있으면 부착했는지 그런 이건 의무예요, 의무. 부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따져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점검 안 하는데 누가 쓰겠어요? 예, 비싼데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마크는 별로 이쁘진 않아요. 실내 마크 이렇게 실내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보죠.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실 이것만 봐도 됩니다. 여기에 포말데히드를 따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포말데히드도 0.02 이하다. 굉장히 방출량이 높으면 안 되겠죠. 톨루엔 0.08 이하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실내 마크가 붙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자, 건축자재 인증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인증이 있고요. 인증이 많고, 근데 이건 다 뭐와 관련된 건가요? 네, 공간 인증이 아니고 이 건축 자재의 방출 기준입니다. 건축 자재의 방출 기준. 그래서 저는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 자재에 지금 현재는 인증 종류가 많아요. 실내 표지, 환경부가 하는 거고요. 환경 마크, 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HB 마크 이렇게 있죠. 공기청정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HB 마크가 가장 높습니다. 기준이. 이유는 HB 마크는 등급제 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급제가 5등급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등급은 당연히 엄청 높겠죠. 그래서 0.008 폼알데하이드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톨루엔도 그러니까 HB 마크 5등급 마크 받으면 그거는 거기 건축자재에서 거의 방출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말 측정 정확하게 했고 그 기업들도 양심껏 이 제도에 따라서 측정에 응했다면 당연히 그렇죠. 총휘발성 유기화물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HB 마크는 굉장히 기준이 높다. 근데 실내 표지는 뭐예요? 실내 표지?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KS 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KS 마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높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 기준입니다. 그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환경부에서 보는 건 이거죠. 실내 표지 인증 정도 받을 정도 수준은 꼭 지켜주세요. 왜냐? 이거 안 지키면 이건 법적 처벌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내 표지 인증 된 거를 쓰기만 해도 법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HB 마크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환경 마크도 강제 아닙니다. 저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해. 조금 더, 그래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요 중간 단계인, 왜냐면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 그러니까 마크 제도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환경 마크가 부착되어 있느냐, 없느냐, 요거로 되게 기준을 하지요. 그리고 저거를 공공기관 공사에서는 저거를 사용했을 때에는 친환경 제품 인증, 친환경 제품 사용 실적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영되기 때문에 환경 마크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단 HB 마크는 이게 HB 마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 마크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법에 의해서 환경 표지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HB 마크는 그냥 우리 HB 마크 받았어요라고 해야 되지 HB 마크가 아니라 환경 마크, 이 친환경 마크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환경부 자료인데요. 환경부에서 우리 집 공기는 내가 지킨다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코로나 이후죠. 작년도에 이 자료가 나온 거네요.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 공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인은 집에서 거의 70% 이상, 자료에 의하면 80%가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출퇴근을 뺀 그 시간은 사무실에 있건 집에 있건 하죠. 그러니까 실내 공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그 미세먼지 관리를 할 때도
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초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자동차 움직이지 말라고 당분간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실내 공간의 실내 공기질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실내 공간의 실내 공기질, 예, 아까 25 주장했었잖아요. 예, WHO 기준 정도는 우리도 준수를 해줘야죠. 어렵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거기서 산업이 생기고요. 예, 산업이 생기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층간소음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제안해가지고 이게 반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법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요, 당시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예,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도요, 예, 실내 공간에 실내 공간에, 예, 예, 적용 반드시 필요하다. 예. 자, 여기 볼까요?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냐? 당연히 환기겠죠? 네, 당연히 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라돈,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예, 공기청정기로 이산화탄소 잡는다 그러면 그 공기를 잡는다는 건데,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효과 좋은 환기법은 마통풍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 바깥에 공기 좋다면 일반적으로 문 여는 게 좋고요. 통상은 실내 공기가 좋습니다. 통상은, 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상은 실외 공기가 좋으니까, 예, 환기가 맞아요. 그래서 창문을 모두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환기장치가 있다면 함께 하라. 예, 근데 뭐 환기장치를 문 열어놓고 할 필요는 없죠. 자, 바깥 공기가 나쁘더라도, 예, 이거 중요하죠. 학교 같은 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기는 시키되 좀 짧게, 예, 바깥 공기 나쁘니까 짧게. 그리고 창문을 닫은 후에는 물걸레로 청소하면 좋다. 예,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걸레 청소. 예, 그래서, 예,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니까 물에 녹을 수도 있죠. 예, 물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부착할 수도 있고요. 날아다니는 것들도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도 물하고는 이렇게 되게 잘 접촉을 합니다. 먼지 형태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물 청소를 자주 해주면은 이런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 자, 요리를 할 때, 예,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환경부의 홍보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환경부의 홍보자문위원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란 말인가? 라고 엄청나게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실내 공기의 원인입니다. 근데 제가 왜 환경부한테 그때 당신들은 왜 그런 식으로 홍보를 이상하게 했나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니, 바깥에 초미세먼지, 실외죠. 실외 초미세먼지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왜 실내 미세먼지 얘기를 합니까? 바깥에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바깥에 초미세먼지의 원인. 예, 바깥에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라고요? 고등어래. 그 다음에 삼겹살이라 해서 삼겹살집에서 난리 났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삼겹살집에 사실은 초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높거든요. 해결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그런 게 쌓이면 그게 폐암 원인이 됩니다. 아까 주부 폐암 얘기했잖아요. 주부 폐암이 담배 피는 아저씨들보다 저 폐암에 더 많이 걸려요. 이유가 통계청에서는 모른다. 예, 뭘 몰라요? 해외 논문들 몇 개만 봐도 그게 전부 다 폐암이라고, 예, 캔서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아시아 지역에 이 암 발생이 높은 이유, 폐암 발생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음식을 만드는데 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거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나무 떼고 석탄 떼고 그거 다 실내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 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지 후드. 사실 저것만 켜도 괜찮은데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이때 창문까지 열어두면 더 좋다. 그리고 레인지 후드를 자주 사용하면 기름기가 떼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으니 자주 세척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 예,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정말 저거 손 많이 가고 힘들죠. 그 다음에 깨끗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어렵지 않죠? 예,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내 공기가 깨끗해질까요? 예, 저는 사실 이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깥에 미세먼지 높은 날 문 항상 열어놓을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실험 결과들, 이거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나온 거예요. 시설 특성이나 이용 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헤파 필터가 그거예요. 먼지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먼지? 초미세먼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폼알데하이드 따로 제거 안 한다 그래도요, 초미세먼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가 됩니다. 실제로 지하 역사의 공기청정기, 예, 아마 서울의 이 서울교통사가 조사했네요. 서울 지하철 역사에 보면 공기청정기 굉장히 큰 것들 많이 설치해 놨는데, 요거는 그 실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년도 또 올해 이 공기청정기들이 많이 설치됐습니다. 이제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는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예, 저도 요거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는요, 세균이나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필터를 세척 교체해야 한다. 세척할 수 있는 필터는 세척하면 되고요. 교체해야 되는 필터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공기청정기 킬 때마다 오히려 세균이 공중에 날아다니겠죠. 예, 미세먼지가 오히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필터 세척 교체, 이거를 잘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산하기관이죠. 빌레나무, 저도 이 빌레나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빌레나무라는 거를 했더니 실내 공간의 공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나무로 저렇게 해도 되고, 꼭 뭐 빌레나무 아니어도 이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데는 저는 이게 꼭 공기라는 게 이런 생명력도 좀 불어넣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환기, 그리고 이런 식물,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환기는 하루에 3번 이상 30분씩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30분씩 자연 환기를 실시해라. 그 다음에 일조 채광량이 많은 날 시간대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낮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낮에 하는 건 좋은데 오존 주의보가 내린 날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조 채광량이 많은 시간에 오존주의보 발생, 여름에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환기시키면 안 돼요. 예, 이 오존은 목을 칼칼하고 따갑게 만들죠. 예,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청소 및 소독. 그래서 월 1회 이상 천정, 창틀, 방충망,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도서관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 관리를 하는 방법을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 먼지 제거용 바닥 매트 및 에어 커튼을 사용할 것. 집에서 이제 가정집에서 요즘 에어 커튼 설치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 커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출입구 좀 청소 깨끗이 해놓는 거, 이거 좋아요. 예, 거기에서 신발 벗어놓고 먼지 날리고 이러면 그걸 이제 비산먼지라 그러잖아요. 예, 비산먼지가 날아다니면 먼지의 오염물질들이 먼지를 매개체로 삼아요. 거기에 붙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구에 미세먼지용 바닥 매트 및 에어 커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출입구를 깨끗이 하기. 전체 청소 아까 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고요.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습기 등 필터를 교체 후에 한 2주에 1회 정도, 이게 사실 어렵죠. 예, 근데 한 2주에 1회 정도는 좀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 세척하는 거라면 좀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은데, 예, 아마 대부분 지금 난방기, 냉방기 이런 거 할 때 거기 필터 교체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저도 안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곰팡이, 또 세균, 이런 것들이 그거 킬 때마다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냉방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이게 설명이 됐는데 이혜림님이 삼겹살집에 초미세먼지가 많다라고 얘기했죠. 예, 이게 삼겹살 집에 많은 게 아니고요. 삼겹살 요리하고, 그러니까 요리할 때
이 화석 연료를 떼면 초미세먼지의 원인 1번에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에 왜 발생합니까? 그게 바로 화석 연료의 연소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거든요. 자동차도 화석 연료,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는 그럼 아닌가? 가스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초미세먼지. 근데 막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요? 경유차만 원흉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라비스 A님, 아까 실내 마크, 실내 마크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마크도 있습니다. 그거, 적어도 이런 거예요. 뭐 저한테 나중에 이거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실내 마크 어디, 새로 거기에 무슨 역에 가봤더니, 거기에 건축자재를 바꿨는데요. 그거 보니까, 실내 마크가 없는 거 부착했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거 고쳐야죠. 그런 것들은. 자, 환경부 장관 고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자재. 아까 이거 실내 마크라 했습니다. 환경 마크 인증 가구 등 친환경 가구를 사용할 것. 환경 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자, 곰팡이는 벽면에 곰팡이 발견 시 즉시 제거. 근데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잘 안 가는 데는 좀 자주 가봐야 됩니다. 집 안에. 특히 습기 많은데, 이사 갈 때 보면은 막 벽 한 면 전체가 곰팡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그런데. 큰일 납니다. 습도 60% 이하를 유지할 것. 창, 벽, 바닥, 천장, 책상 및 상시적으로 점검을 좀 해서, 잘 안 보이는 곳을 좀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기청정기 관리 요령. 세척 가능한 필터를 세척하고 햇볕 건조 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교환이 필터인 경우에는 정기적 교체, 제품 특성에 맞게 청소 및 관리할 것. 아까 제가 식물 얘기했죠.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제거하는 게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 이거 갖고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많죠. 인도 고무나무 그리고 행운목 이런 것들입니다. 암모니아는 간음죽 파키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도 있네요. 스파티필름 스킨답서스. 근데 이거는 꼭 뭐 실내 공기를 제거한다기보다는 실내 공간에 실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